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지난달이죠. 2023년 11월 30일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게 확정된 혼인 출산 증여 공제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원래는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법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출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이죠. 혼인도 많이 안 하는데 출산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 증여 공제가 급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최초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출산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는데 어쨌건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니까 출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고,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에 추가가 된 거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 즉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증여자는 직계 존속이고요. 직계 존속이 증여해야지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증여하거나 기타 친족이 증여했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일정 기한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줘서 증여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부가 제시한 거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게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된 게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했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증여자는 직계 존속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 한도는 마찬가지로 1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여일이 일정 기한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입양의 경우는 입양 신고일이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은 신고일이에요. 내가 결혼한 날 아니고 같이 동거 시작한 날 아니고요.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 신고일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출생일은 출생신고일 아니고요. 출생신고서에 적혀있는 출생일, 의사가 적어줍니다. 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다. 그 날짜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처럼 출산율이 0.7밖에 안 나오는 시대에 이거를 공제 한도를 뒀어요. 이게 지금 한도를 둘 상황인가를 조금 고민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건 여기에 있는 혼인증여재산 공제 더하기 출산증여재산 공제 합계액이 1억 원이 넘으면 1억 원만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공제를 막 해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건 이번 규정에서는 요 한도가 들어와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만약에 혼인하거나 출산할 계획이 있다면 2023년에 증여받으시면 안 되죠. 2024년 1월 1일 지나가서 증여를 받고, 거기에 있는 증여일이 요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증여일 기간 요건 이내에 들어와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다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증여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세법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법 개정안 안에 있는 법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대비하는 규정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뭐 사실 시행령이 좀 나와 봐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혼인신고도 했고 출산도 했어요. 그러면 혼인했으니까 1억 공제받고 출산도 했으니까 1억 공제받냐? 그래서 합쳐서 2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한도가 1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하든 출산을 하든 합쳐서 1억 넘으면 1억까지만 공제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여러 명 낳았어요. 자녀를 여러 명 낳았으면 개인적으로는 첫째 1억 공제해주고요. 둘째 2억 공제해주고요. 셋째 4억 공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로 공제액이 늘어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 아니고요. 1억만 적용이 되는데 과거에 혼인증여자산 공제 받은 게 있으면 한도를 마찬가지로 1억까지 해서 공제액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혼인신고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사실상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결혼식장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서 공제도 적용을 했는데 때려쳐가 됐을 때,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세,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법에서는 일정 사유가 있을 때 플러스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혼인이 취소가 돼서 내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요거는 증여가 없는 걸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냥 내 맘대로 때려쳐 이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약혼녀의 사망, 아주 극단적이에요. 당연히 약혼녀가 사망을 했으니까 결혼이 안 되죠. 그때 내가 받은 재산을 부모님한테 돌려주면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일정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남녀 사이에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준비 뭐 스드메 하다 보니까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려치게 됐을 때가 일정한 사유에 들어갈진 모르겠는데, 그 일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면 일단 일정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고 때려쳐가 됐는데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이에요.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집에서 살라고 집을 증여해 줬습니다. 그럼 증여세 냈겠죠? 기분 좋아서 증여세 냈습니다. 증여세 정도 낼 수 있지. 근데 때려쳐가 된 거예요. 이 결혼 때려쳐가 됐을 때 요거 부동산 분명히 증여 원인으로 등기가 됐을 텐데, 요거 취득세나 아니면은 등기 관련 법률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볼지,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때려쳐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지방세가 개정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나온 개정안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세법이 개정이 되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려쳐가 됐을 때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돌려주고 뭐고 할 것도 없죠. 그냥 1억 공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데 도저히 2년 이내에 혼인신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년 안에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2년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애매한 규정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받아야죠. 이자는 받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조금 더 극단적인 거죠. 여기 조금 자리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요건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그냥 이런 케이스가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인 무효라고 들어보셨나요? 혼인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 가면 있죠. 혼인신고 취소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혼인신고를 장난으로 했다가 뭐 그냥 연애하는 사이인데 혼인신고를 했다가 헤어져서 취소하러 갔더니 취소가 안 되고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무효, 아예 없던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혼인을 무효로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 당연히 이제 재판도 해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사기꾼이다. 뭐 최근에 있죠. IM 신뢰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기꾼. 그 정도가 아니면은 혼인 무효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당연히 재판을 또 받아야 되고요. 근데 어쨌건 재판이 판결이 나서 너는 IM 신뢰급에 이제 무효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무효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애초에 혼인을 안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 판결을 내려주면 이제 혼인이 없던 거가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사기꾼인 줄 모르고 이미 징여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결이 나왔을 때 이 공제액 1억을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인데, 이거 마찬가지로 수정신고 해야 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되고, 판결이 나온 날 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 무효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금을 조심할 게 아니고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요번에 새로 나온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상속이나 증여 관련 업무 보고 있으니까 상담이나 업무 의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